좀 어려운 거를 오늘 같이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건데 너무나 유용한 거.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그 노트북 LM에서 뭔가를 수정을 하려고 해도 얘가 웬만하면 수정을 해주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정을 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나 잔글씨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쬐끄만한 글씨들, 조그만한 글씨들은 뭐가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좀 쉽게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네들을 수정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것이 어피니티 바이 캔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사진 편집도 가능하고 내가 어떤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릴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혹시 문서 편집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도비라고 하는 회사에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 그 다음에 포토샵이라고 하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이 세 가지를 합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 가지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도비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좀 떨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작년 말에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 캔바에서 풀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알고 계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글자 하나 바꾸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부분들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고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사이트는 affinity.studio라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 Get Affinity라고 하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Get Affinity라고 하는 데를 누르시면 Sign up to download 프리라고 나와 있고요. Sign up to download 누르셔서 캔바 계정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캔바 계정에, 캔바라고 하는 사이트는 그 디자인 회사 사이트에 온라인 디자인 툴을 만드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구글로 로그인,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구글 계정을 가지고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생긴 것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로그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프로그램 안에서 아까 그 구글로 로그인 하신 거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이걸로 만들어요. 어떤 경우는 파워포인트도 굳이 파워포인트로 들어가서 안 만들고 여기서 만들기도 해요. 웹사이트에 사용할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도 여기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로고도 여기서 만들고요. 주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만들고요. 웬만한 문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최소한의 설명을 해놨어요. 전문 디자인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토샵의 사진 편집,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의 로고라든가 그런 그림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인디자인의 책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고급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캔바라고 하는 회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온라인상으로 디자인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 대기업에서 온라인 협업을 하는데 이 캔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캔바가 오프라인으로 편집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피니티라고 하는 회사를 재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캔바가 1년을 지난 다음에 어피니티 바이 캔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전으로는 버전 3 이 제품을 무료로 이렇게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어도비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구독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독을 감당을 하려면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일반인들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그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가 쉽게 말해서 하나의 패키지처럼 사용이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쓰려면 한 달에 한 60불 정도의 구독료를 내야만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기능들을, 물론 이제 그만큼 수준의 기능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기능들을 이 한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그 한 프로그램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 기능으로 얘기한 것처럼 사진 편집 가능하고요, 벡터 디자인 가능하고요, 레이아웃 출판 가능하고요, 전문적인 타이포그래픽, 글자를 세세하게 줄이고 늘리고 모양 바꾸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색상 출력, 인쇄 디지털 지원하고, 그 다음에 캔바랑 연동해서 다른 작업들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어피니티 캔바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기존에는 그 각각의 프로그램, 쉽게 말해서 문서 편집 프로그램, 레이아웃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려면 이 프로그램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얘를 닫아놓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닫아놓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렇게 서로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했어야만 했는데 얘는 전체를 모든 기능을 하나에 담아놓고 그리고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서로 바꿔가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지금 첫 화면 아무것도 없는 화면인데요. 여기 위에 보면 벡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픽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한 프로그램 안에서 지금 각각의 기능들을 돌려가면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기능이 뭐냐? 스튜디오라고 하는 기능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툴이 있어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망치, 벤치, 주걱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툴이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를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공 작업을 할 때는 목공에 쓸만한 망치, 대패, 톱 이런 것들만 그 목공용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집게, 주걱 뭐 이런 것들은 주방용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그림 그릴 때 쓰는 뭐 연필, 목탄, 그 다음에 붓 뭐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하나를 묶어 놓고 그래서 이거를 패키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만약에 지금 주방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주방에 있는 툴만 이렇게 가져다가 패키지를 놓고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목공 작업을 할 때 대패나 망치나 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끔 한 번씩 연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붓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 패키지는 목공 패키지지만 거기다가 내가 요것들을 하나씩 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튜디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매끄러운 통합 워크플로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껐다 켜고 뭐 이쪽 들어갔다 저쪽 들어갔다 창을 여러 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포토샵 같은 경우는 파일을 저장을 하면 .ps라고 하는 그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ai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인디자인은 그 문서 편집 프로그램은 .ingd인가? 그런 확장자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간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디자인에서 포토샵을 뭐 같은 회사니까 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 간에 그렇게 호환이 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든지 .af라고 하는 하나의 파일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파일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때로는 벡터 작업을 하다가 때로는 사진 작업을 하다가 거기다 글씨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아까 여기서 있던 이 인포그래픽을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열려요. 또는 파일에서 오픈을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파일을 불러와도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여러 개 파일을 불러오면 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형식과 제약 설정의 요 밑부분에서 여기 보면 막 오타가 막 많이 있죠. AI에게 특정 전문 페르소나인데 페트소나라고 되어 있고 달성할 목표를 알려주세요일 것 같은데 이렇게 글자들이 틀어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트북 LM에서 요거를 바꿔줘 라고 하는 거를 명령을 내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바꿔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트북 LM에서 만드는 모든 이런 이 슬라이드랑 인포그래픽은 다 그림으로 돼 있어요. 이게 글씨처럼 보이지만 글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그럼 왼쪽에 여러 개 툴이 나오는데 그 툴 중에 글자를 쓸 수 있는 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T자 모양처럼 생겨있는 아티스틱 텍스트 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스 안에 T가 들어가 있는 요거 글상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프레임 텍스트 툴이에요. 자, 얘는 그냥 글씨만 바로 써져요. 얘의 특징은 요거를 클릭을 하고 그냥 클릭을 하면 글자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뜨는데
만약에 클릭을 하고 이렇게 늘리면 내가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위에 화살표를 누르시고 그러면 얘네들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요 T자로 생겨있는 아티스틱 텍스트 툴이라고 하는 툴이에요. 자, 그런데 요 툴 말고요. 요 위에 있는 글 상자로 되어 있는 요 툴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얘는 그거보다는 쓰기가 조금 불편한데 더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글 상자이기 때문에 글 상자의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고칠 거예요. 페르소나 부분을 고친다라고 치면 페르소나라고 타이핑을 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패널이라고 불러요. 패널. 그래서 패널들 중에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이 있어요.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이 글자와 관련된 패널이에요. 또는 프레임 텍스트 툴을 누르시면 위쪽에 이렇게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것을 보실 수 있으시면 오른쪽에 이 캐릭터 툴을 사용을 하시고 그러지 않고 편하게 보시려면 요 위에 있는 요 바에 있는 이것을 사용을 하시는데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폰트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에리얼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것을 전체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일단 글자 크기부터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르소나와 비슷한 정도 크기가 한 지금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가져다 대보시고 좀 덮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너무 크죠.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간을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36 정도가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서체를 바꿔줍니다. 서체를 여기에 폰트가 에리얼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저희가 다운을 받아놨던 노토산스에 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노토산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노토산스 KR 이게 한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서체가 가는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여러 개가 있어요. 보통 한 세미 볼드체나 중간체 정도가 어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서체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보면 얘는 좀 날씬하죠. 얘는 좀 뚱뚱하고 그것은 저는 이제 이쪽 패널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패널에서 보면 여기에 가로 이 넓이, 높이를 지정하는 게 있어요. 넓이가 지금 100%인데 보통 저렇게 쬐그만한 것들은 90에서 95%를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폭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페르소나 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요것은 자간이 있어요. 여기 VA라고 써져 있는 거 자간, 이것을 마이너스 이 정도 해놓으시면 이거는 이제 글자마다 달라요. 제목 다르고 내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한번 맞춰보면 대충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 말고 옆에 보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어요. 이것은 요 상자에 관련된 그 패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색깔을 집어넣을 수 있는. 지금 이 상태는 이렇게 겹쳐보면 페르소나가 겹쳐지는데 뒤에가 가려져야 되는데 안 가려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필이라고 하는 데를 클릭을 하시면 색깔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스포이드가 있어요.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안으로 가셔서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시고 이 안으로 가셔가지고 이 근처 가장 가까운 데를 클릭을 하시면 얘가 색깔이 지금 칠해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덮어 쓰면 가려지겠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프레임에서 여백, 안에 여백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5포인트 정도 여백을 주면 이렇게 겉에가 약간 여백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점들이 있는데 가운데 점들을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축소가 돼요. 그래서 딱 그 글자에 맞게 그럼 얘를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지금 여기 늘이 가려지네요. 참고로 이런 걸 하실 때 가능하시면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해요. 그냥 요거 하나 고치고 요거 고치고 요거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내용을 좀 늘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 위아래 폭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패러그랩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패러그랩에 기본적으로 아래 여백, 그 줄의 아래 여백이 12포인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0으로 줄여주시고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0으로 줄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대충 맞춰보시고 그래도 너무 높으면 다시 아까 캐릭터에 여기에 이제 줄 간격이 있거든요. 지금 52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쭉 줄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덮어버리면 가장 깔끔하죠. 쉽지 않은 작업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한번 익숙해지면 이것만큼 수정하는데 편한 게 없어요. 유스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글상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글상자를 가지고 여기 지금 역할 목표겠죠? 역할 목표. 여기에 맞을 만큼 만들어 주시고 글자를 쓰는데 참고로 그 상자에서 글자가 넘치면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맞춰 주시고 일단 글자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요것과 똑같은 크기 그 몇 번 고쳐보면 손쉽게 고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크기의 글자체도 노토산스 KR 거기에서 뭐 얘는 좀 두꺼우니까 볼드체 그리고 가로로 줄여주시고 90 그리고 자간 글자 간격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뭐 얘는 한 줄이니까 행간을 조절할 필요는 없으니까 놔두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크기 맞춰주시고 프레임 들어가셔서 P를 선택하시고 포이드로 근처에 있는 색깔을 클릭을 해주시면 색깔이 입혀지고요. 그리고 나서 예쁘게 덮어주시면 깔끔하다.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면 이게 가장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글자 틀린 거.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땡땡이가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치죠. 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지워버리고 싶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여기에 보시면 네모가 있어요. 네모. 렉탱글 툴 또는 그거를 꾹 누르시면 다른 모양의 툴들이 이렇게 나오고 맨 밑에 보면 QR코드가 나와요. 여러분 QR코드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실 때도 많이 있죠. 여기 QR코드를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렉탱글 툴 네모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네모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자, 당연히 색깔이 안 맞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모를 선택을 하시고 위에 보면 칼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칼라라고 하는 패널. 거기에서 스포이드 쭉 가져다가 근처를 딱 찍어주시면 잘못 찍었군요. 얘가 지금 색깔이 보라색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히끗히끗한 보라색이에요. 군데군데 하얀색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으면 깜짝 같죠? 이렇게 덮어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덮어버리는 방법. 저희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트북 LM에서 만든 슬라이드, 인포그래픽은 모두 다 그림이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노트북 LM에서 만든 인포그래픽과 슬라이드는 무조건 그림이에요, 그림. 자, 그러면 얘를 수정을 하려면 그림 수정하는 방법으로도 수정이 가능하겠죠. 지금 방금 전에 거는 마치 반창고를 덮어서 붙이듯이 위에다 붙이고 수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요것을 없애주고 싶다. 그러면 레이아웃이 아니라 픽셀에 들어가면 또 다른 툴들이 나와요. 여기에는 지우개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지우개.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지우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위에 보시면 지우개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요 정도 크기를 가지고서 내가 요거 보기 싫어서 이거를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요 백그라운드 여러분 제가 그거를 설명을 안 하고 있군요. 자,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층층이 뭔가를 쌓아 놓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여기 역할 목표랑 요거를 위에다 덮었잖아요. 그래서 덮어서 바탕색을 색깔을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게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레이어 개념이에요. 밑에 있고 그 위에다 뭐를 이렇게 쌓아 놓는 거. 그런데 만약에 위에가 불투명하면 밑에가 안 보이는 거고 위에가 투명한 유리처럼 돼 있으면 밑에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색깔이 돼 있는데 얘를 아까 텍스트 프레임에서 필에서 여기 옆에 스포이드 옆에 보면 그 동그라미 짝대기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빨간 짝대기. 요것은 배경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경 색깔을. 배경 색깔을 없애면 이렇게 투명하니까 밑에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색깔을 다른 걸로 이렇게 색칠을 하면 그러면 가려지니까 색깔이 있으니까 그 밑에가 안 보이죠.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이 레이어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수정을 하려고 한다. 픽셀에서 지금 아까 요 땡땡이를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 레이어가 이게 어디에 있는 레이어냐 이거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 맨 위에 요것이 지금 선택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레이어가 아니라
맨 밑에 있는 요 그림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여기 지우개가 있잖아요. 지우개를 가지고서 자, 이거를 지우면 지워지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이 구멍이 뻥 뚫려 버렸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하나를 자, 레이어 다시 가가지고 레이아웃 가서 네모를 이만하게 그리고 얘 색깔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이것도 지금 레이어예요. 지금 레이어 창이 이렇게 있는데 순서가 백그라운드 위에 지금 이 분홍색이 있단 말이죠. 이 분홍색을 밑으로 들어서 드래그해서 내리면 얘가 밑으로 가는데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여기 백그라운드를 지웠단 말이죠. 여기 픽셀 기능을 통해서 지우개를 가지고서 얘를 지우다 보니까 밑에가 드러나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이해 가시나요?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면 여기에 지우개 위에 보면 붓이 있어요. 페인트 브러쉬 툴.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 컬러에 보면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두 개 중에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면의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색깔이 검정색이 테두리의 색깔이에요. 면의 테두리. 자, 그래서 테두리는 없애고 면은 스포이드를 가지고서 여기 보라색 연보라 이것을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브러쉬 툴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덮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이제 백그라운드 그 부분이 가려져서 덮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지우겠다라고 할 때 그 지우는 것은 이 지우개로 지우면 안 되고 이 브러쉬 툴로 다른 색깔을 덮어서 덧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늬들 나는 싹 지우고 싶다. 그럼 먼저 어떤 색깔로 지울 거냐 스포이드 툴 가지고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브러쉬 툴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니면서 쓱 칠해주면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지워지죠.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요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글씨와 웬만한 것들 수정이 다 가능해요. 텍스트 글씨 쓰는 거, 그 글씨의 크기를 맞추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에 뒤에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거를 가려버리는 거. 그리고 요 선택 툴을 어떤 객체를 선택을 하시려면 선택 툴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 백그라운드가 움직여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위치 잘 맞춰 놓으시고요. 자, 요거 아까 저희가 글씨 쓴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글씨를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어쨌든 글씨는 써야 되는데 글씨를 이렇게 그 바탕색을 둬가지고 가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바탕색을 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 요거 같은 경우 이 반드시 포함하거나 제외할 조건 그리고 최종 결과물의 형태를 지정하세요 인데 얘가 글씨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저는 다 깔끔한 게 좋으니까 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크기 이렇게 맞춰줬겠죠. 그리고 이걸 덮어 써야 되니까 얘의 텍스트 프레임의 색깔을 포이드로 해서 요 근처에 있는 요 색깔로 하얀 색깔로 맞춰주고요. 그러면 덮어 쓰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칸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 자리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그림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요거 따로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따로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자, 그럴 때는 차라리 얘의 바탕색을 없애주고 아까 픽셀에서 덧칠하기 브러쉬 툴로 색깔을 스포이드로 맞춰주고 싹 지운 다음에 깔끔하게 지워놓고 얘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는데 왜 안 보일까요? 칠한 것이 하나의 레이어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그러면 깔끔하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여기 있는 그림만 사용하시고 텍스트는 이렇게 써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정말 깨끗해요. 이거 이렇게 좀 키워서 보시면 글자들이 좀 안 예쁜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확대해서 TV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여준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오면 그러면 좀 보기가 별로 안 좋은데 뭐 그런 것들이 내 성격이 안 맞는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아예 박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얘네들의 그 글자 크기들이 여기 요구사항과 출력 형식 그 다음에 맥락과 데이터 제공, 역할과 목표 설정 얘네들은 같은 크기로 돼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요 밑에 있는 설명도 같은 크기다 보니까 하나만 만들어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copy and paste 하면 이렇게 이제 복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배치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거를 수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어피니티를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드 프로세서, MS 워드나 파워포인트 정도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이거를 다 거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거보다 기능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 여러 가지 유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많이 제공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사용을 하시면 슬라이드를 굳이 내가 얘랑,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야, 이거 고쳐달라니까 왜 못 고쳐줘? 빨리 좀 제대로 좀 고쳐줘 라고 얘랑 계속 싸워요. 또는 이걸 가지고서 제미나이한테 가서 이거 좀 제발 좀 고쳐줘, 이렇게 싸우는데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 그래서 바나나 NL을 통해서 여러 템플릿들 제공된 것들을 내가 활용해서 슬라이드나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슬라이드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얘한테 명령을 내려서 수정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워터마크, 이것을 손쉽게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로 2개 사이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궁극적으로 인포그래픽이나 슬라이드에 그거 하나를 제가 까먹었군요. 여기에서 PDF 파일을 어피니티에다가 이렇게 그냥 던져 놓으면,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뭐 해상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냥 오픈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여기 왼쪽에 페이지스에 보면 각 페이지로 슬라이드가 들어가요. 이거 정말 대단한 기능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대단한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트북 LM 요거 없애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네모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얘를 색깔 바꿔주고, 그러면 깨끗하게 안 보이죠. 아까 선이 없어졌는데 그거는 그 영역만큼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 선이 안 보였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원하는 만큼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얘를 복사를 한단 말이죠. 카피를 한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붙여넣기를 그냥 하시면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요. 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픽셀에서 이 선택 툴이 있는데 이 옆에서 띄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붙여요. 복사, 붙여넣기, 요거를 갖다가 돌릴 수가 있죠.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노트북 LM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그림은 그 근처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라다가 붙여서 비슷하게라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수정을 해놓으면 깔끔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내보내기가 있어요. 내보내기. 엑스포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버튼을 바로 누르시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그 하나의 객체만 내보내져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아까 태극기 부분만 선택이 돼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익스포트 JPG를 누르면 요것만 JPG로 저장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선택을 안 했다,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상태다, 그러면 그 페이지만 저장이 돼요. 페이지 전체가. 요 한 페이지만. 그리고 그 옆에 세모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고 밑에 내려가서 어드밴스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내보낼 그런 형식들이 쭉 나오거든요. PDF를 선택을 하시고 전체 페이지, 올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면 전체 페이지를 똑같은 PDF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JPG를 누르시고 그리고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각각의 페이지를 하나하나의 그림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요것도 대단히 쓸모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PDF 파일을 JPG 파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걸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열어서 한꺼번에 편집하고 한꺼번에 내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 어피니티가 상당히 큰 가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